자,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것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에 보니까 검찰이 굉장히 특검이 자신만만해 보네요. 만약 공소장을 읽는다면 기절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건지. 자, 지금부터 두 사람의 장면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최순실은 고개를 숙였고요. 조카 장시호는 미소를 지었다는데, 자, 지금부터 그 게이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특검보의 음성 그리고 다른 변호사의 음성을 소개해드리겠는데 한쪽은 자신만만하고 한쪽은 좀 걱정스러워합니다. 어떤 일일까요? 비교해보겠습니다. 전체 뇌물 공여액은 공유로 판단한 금액은 약속한 금액을 포함하여 총 430억입니다.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이익의 공유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상당 부분 입증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는 부분, 그 부분에 관해서 결국은 삼성 측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횡령과 위증을 구속영장 청구 사안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기각될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드시 발부된다고 보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됩니다. 이재용 회장을 이제 뇌물죄로 처리하지 않고서 박 대통령에게 다가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네.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수 변호사님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제 뇌물을 대통령에게 줬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해야 된다고 특검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뇌물 공여뿐만 아니라 횡령, 위증 이런 거 다 영장 청구 사유에 넣은 것으로 보아 혹시 이것만 했다가 안 될 것 같아서라는 느낌을 공보위선 받았다는 거네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일단은 누군가를 구속하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할 때 혐의 사실이 드러나고 특검이 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그 중에 하나를 뺄 필요는 없거든요. 네. 일부러 하나가 확실하니까 다른 것도 빼겠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특검이 생각하는 그런 혐의 사실을 다 넣었다고 해서 이런 뇌물 관련돼서 자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법원이 이제 18일에 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18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굉장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영장 청구서 외에도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또는 특검 관련자의 어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굉장히 자신 있는 그런 단어와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네. 이게 실제로 자신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만약에 기각된다 할 때 법원에 이제 책임을 넘기기 위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놓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이동희 차장 어쨌든 기절할 정도나 이유가 차고 넘친다.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예, 자신감을 보인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 네. 저렇게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데 네. 어떤 객관적인 팩트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의 표현만 여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부분은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특검에서는 지금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네. 전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문영표 장관이 국민연금 쪽에다가 합병 찬성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그런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어쨌든 430억을 낸 대가로 볼 수밖에 없다. 네. 그 이익은 고스란히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실한 물증,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네. 반면에 삼성 쪽에서는 네. 증거로 얘기를 하자. 네. 진실을 밝혀야지 그게 왜 여론몰이를 통해서 우리 총수 한 사람을 구속시킨다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런 반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된 것 때문에 다들 걱정한다고 하는데 SK, 롯데, CJ 전부 다 그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정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SK 같은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이 사면되는 과정에서 네. 정말 안종범 수석에게 하늘 같은 은혜를 잊지 않겠다. 네.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물론 SK에서는 의례적인 인사말이다라고 했습니다만 네. 충분히 어떤 대가성이 있었던 사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을 만한 대목이고요. 롯데 역시 면세점 추가 승인과 이런 독세점부터 거론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CJ 역시 이재현 회장의 사면도 이렇게 스포츠 재단에 돈을 낸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어쨌건 사면 받은 총수들 굉장히 많고 지금 CJ의 이재현 회장 모습 보고 계시고요. 자, 최태원 회장도 다 사면 받았기 때문에 과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법원이 과연 영장을 발부할지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최순실 씨 이제 결국 조카 장시호를 만났는데 마주쳤거든요. 그러나 그동안 사이가 틀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모 말이라면 거역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만 좀 달라진 거군요. 김도혁 기자, 이 장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오전이죠. 오늘 오전에 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최순실 씨와 김종 차관 그리고 이제 그 장시호 씨가 서로 이제 자리에 동석을 하게 됐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그 두 사이는 이모와 조카 관계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함께 일을 했던 사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두 사람은 그 법정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는 그런 냉랭한 기류를 흘렸습니다. 무엇이 이걸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난번에 제출했던 태블릿 PC 그게 가장 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장시호 씨가 그 최순실 씨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태블릿 PC를 제출한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네. 구치소 내에서도 굉장히 분개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이번에 법정에서 만난 그런 장면에서도 두 사이는 굉장히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 왜냐하면 친척들이거나 아니면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을 때 서로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아니면은 눈짓이라도 교환을 하면서 서로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은 아예 둘 사이가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적대적인 관계인 것처럼 마치 김종 차관을 가운데 둔 것이 네. 서로 의도된 것인 마냥 서로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원래 눈빛 교환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장면이 안 보였다 그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장시호 씨는 굉장히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또 미소를 짓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순실 씨는 고개를 숙이고 정면만 응시하거나 아니면은 그 바닥만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장시호 씨하고 최순실 씨를 네. 뭐 이렇게 이모와 조카 사이로 보는 것은 이제 너무 많이 과거 얘기고요. 네. 현재는 둘 다 이제 피고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피고인이 과거에 이모와 조카 사이로 둘 다 범죄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했다라면 네. 어떻게 보면 둘 다 조금 가벼운 형량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네. 두 사람은 지금 이제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네. 한 사람은 지금 이제 그 진실을 폭로한 거 아닙니까? 네. 본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모의 태블릿 PC를 특검에 제출하면서 나는 이모가 시킨 것을 했을 뿐이지 내가 그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게 아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젊은 장시호 씨가 높은 형량을 받게 되면 앞으로 이제 살게 될 그 미래가 좀 불투명해지니까 아마 변호인 측에서는 차라리 진실을 밝혀서 형량을 낮추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서 뭐 태블릿 PC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그에 비해서 장시호 씨가 태블릿 PC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최순실 씨는 부인하고 있던 자신의 어떤 범죄 사실을 부인했던 것이 조카의 어떤 그 물증 때문에 더 곤혹스러운 이 처지에 지금 처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이모와 조카가 폭로한 뭐 조카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홀가분해진 측면이 있지만 네.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면 조카에게까지 좀 배신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별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싶어 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동희 차장. 네. 안경 개수도 원래 구치소에서 좀 제한이 되나 보죠? 그렇습니다. 모든 물품의 개수가 제한이 되는데요. 네. 자, 첫 번째로 볼 게 작년 10월 31일 검찰에 처음 출두할 때 최순실 씨 모습입니다. 그쵸. 안경을 안경- 자세히 보시면요. 네. 와인 색깔, 이렇게 자줏빛이 나는 네. 그 렌즈를 끼고 있고요. 검은 뿔테. 네.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보면 네. 검은 뿔테에 그냥 하얀색, 투명한 그런 보통의 렌즈를 낀 안경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제 나온 법정 1월 16일 날 렌즈는 다시 여기에 갈색 빛깔이 들어가는 렌즈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1월 16일 날이요. 그 안경 콧날 위에 있는 요 선도 조금 달라지니까 다른 안경이 많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경이 모두 3개를 착용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구치소에서는요. 네. 안경을 2개까지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를 네티즌 수사대들이 알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첫 번째 이걸 뭐 셋을 다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볼 근거는 없는 것이고, 혹시 이거는 이제 가족들 통해서 이제 반출을 하고 새로운 걸 가져왔으면 뭐 2개 갖고 있다 그 선은 지키긴 한 걸로 볼 수도 있겠네요. 구치소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네. 안경 2개까지만 허용되는 게 맞다. 네. 하지만 돋보기 1개를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60대에 접어든 최순실 씨가 안경 2개에다가 하나는 돋보기용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렌즈 색깔이 없었던 그것이 바로 돋보기다. 그래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티즌들은 무슨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 최순실 씨가 온수를 펑펑 쓰고 있다. 네. 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할 정도로 최순실 씨의 구치소 생활에서도 굉장한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구치소에서는 저런 안경 하나 뭐 갖고 있는
뭐 어떤 액세서리 하나하나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무슨 소리입니까? 첫 번째 거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2개 맞습니다라고 답을 못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나 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3개 갖고 있는 건 맞긴 맞나 보네요. 구치소 해명을 듣자면 네. 총 안경 3개를 가지고 있고요. 2개는 일반적인 안경, 하나는 그 색깔이 들어있지 않은 그 렌즈는 네. 돋보기다. 그래서 규정에 문제가 없다.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구치소에서 파는 머리핀인 것 같은데요. 하나에 390원, 390달러가 아닙니다. 390원입니다. 네. 이게 왜 문제인 거죠? 이게 그 구치소 내에서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입해서 보관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그 안전에 위험이 되는 그 흉기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머리핀이 네. 그 용도에 따라서는 혹시라도 자해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저거군요, 입히거나 저거. 예.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치소 측은 이거는 실제로 구치소에서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가격도 390원에 불과하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건 사용할 수 없지 않느냐 했지만 이거는 우리가 판매할 정도로 별로 날카로움 같은 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안 된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정말 위해가 된다고 한다면은 차 한 택시에 그런 가발 같은 것도 실제로는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구치소 내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구치소 측은 이 머리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순실 관련된 소식 2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동영 차장 그리고 김동혁 기자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6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